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한 뒤에 전역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고 변희수 하사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이분과 함께했던 분을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되게 작년에 잘 치르셨습니까? 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예. 네, 그래도 고인이 떠나가는 길이 슬프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전국이고, 네. 지방임을 감안하더라도 한 1000여 명이 넘는 분이 조문을 해주셨고요. 예. 그 온라인 계좌로도 조의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모든 걸 이제 그 부모님께 이렇게 리스트까지 뽑아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애도가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아서요. 네네. 좀 놀라긴 했습니다. 권인숙 의원이나 진선미 의원, 심상정 의원님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고. 네. 또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또 대권 주자로는 또 이재명 지사께서 비서를 보내셔서 조기와 조전을 유족들에게 직접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SNS를 통해서 애도와 또 조기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고인이 좀 하고자 했던 것들이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지 않겠냐라는 희망도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이 장례 과정에서 기자들한테는 공개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유족들의 좀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법인 통장으로 이제 조의금을 받은 것도 사실 변희수 하사 모금을 했던 통장이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받았는데 이제 그 부모님의 실명이 공개되는 게 예. 우려돼서 이제 그 유가족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요청이 있었고, 예. 조금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사안은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빈소를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에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인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있었나요? 딱히 없고요. 저희가 이제 사망 사건을 많이 이제 접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에는 40% 미만만이 이제 유서를 남기거든요.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수가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그 확정된 어떤 그 변사 사건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았고 추정되는 것만 얘기를 했고 예. 한 달 뒤쯤 이제 어떤 경로로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정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국가가 변희수 하사를 버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입니까? 본인은 그 성전환 수술 이후에 이제 군에서 남아서 본인의 보직인 이제 탱크를 조종하는 조종수로 역할을 하고자 했고, 네. 그러한 것을 이제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는데, 군은 사실상 그 장애라는 이유로 고환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 장애 판정을 해서 이제 강제 이제 전역을 시킨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고, 예. 그 어느 법적인 그 부분을 찾아봐도 강제 전역시킬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겨우 찾아낸 게 저기 규정에 남아있는 심신장애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강제 전역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건 국방부고 육군본부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 이제 애도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고인의 어떤 이제 부음이 전해진 뒤에 국방부에서는 민간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3월 2일에도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법원에 이제 군에서 변호사의 강제 전역을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을 이제 제출을 했다고 하던데 이런 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은 육군이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입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언론에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그 다음날 국방부가 부랴부랴 부대변인을 통해서 구두로 애도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네네. 이제 법원에 제출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사실상 전역 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심시장애를 이유로 계속 이제 자기네들을 합법적으로 전역시켰다라는 이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저는 뭐 소송은 당연히 이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피우진 전 그 보훈처장도 중령인 시절에 유방암으로 강제 전역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예. 그 사안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는 이기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건데 본인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저는 강제 전역이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2월 28일이 정상적으로 전역을 하지 않았다면 네. 전역하는 일입니다. 그날이.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이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판단해 보기도 합니다. 2월 28일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소장님께서 이제 고인과 계속 쭉 함께 해 오셨잖아요. 뭐 네.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눴을 것 같은데, 그럼 소장님이 파악하시기에, 그리고 이제 군 당국의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지금 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고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역시 이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의 시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장님? 이게 지금 감이 상당히 갑자기 멀어졌는데 잠깐 좀 말씀 좀 해줘 보시겠어요? 네, 잘 지금, 들립니다. 저는.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 상태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이제 사실상 두 개 다죠. 나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 혐오적 발언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사회의 잘못된 그 편견과 배제 인식이 군에서는 그 아주 더 강력하게 상명하복이라는 어떤 답답한 어떤 위계 질서가 있으면서 더 보수화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술 과정을 본다면 여당과 군단에서는 뭐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최고 윗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조금 전에 소송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소송을 제기했던 고인께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상황인데 소송은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밤에 변호인단이 그 회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사건과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잡아놨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아마 이제 조금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유가족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족들과 법률 대리인 저희 군인권센터와 함께 좀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고요. 네. 그 부분도 조금 가닥이 잡히면 아마 이제 그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저희가 상황을 전달해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송에 상당히 지연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첫 소송이 기일이 잡히지 않았고요. 예. 기일이 4월 15일 날 잡혀 있습니다. 대전지법에서요. 예. 우리나라 사법부도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넘었는데 첫 소송 기일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이 본인들이 스스로 맨날 뭐 대법원장부터 대법관들이 이야기하는 게 인권의 보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인권의 보루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7개월 동안 그 소송기를 잡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변론을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서를 빨리 좀 이렇게 공판을 열어달라고 해도 재판을 뭐 열지 않았고요. 예, 그게 이제 잡힌 게 4월 달이니까요. 네. 사실은 사건이 터진 지 1년이 너무 가까이 됐는데도 이제 법원은 이 문제를 어떤 골치 아픈 사건,
으로 치부한다는 좀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송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의지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유족이나 이런 분들의 동의만 있다면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법리적으로 조금 따져봐야 될 지점이 있어서 네. 오늘 이제 변호인단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일단은 이제 절차상 유가족들을 만나 뵙고 유가족들의 의지가 어떤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절차가 조금씩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령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지금 그 소송 당사자가 이제 운명을 달렸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뭐 이런 이유로 뭐 기각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뭐 그런 가능성도 있죠.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반대 가능성도 또 있으니까는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지점은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네. 네네. 아직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고인의 어떤 그 사망을 계기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여기로까지 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변희수 하사님이 우리 사회에 남기고 간 숙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점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지점들이 많고요. 네. 지금 변희수 하사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그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만 하더라도 네 분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분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통계도 우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청년과 그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네. 미성년자보다 자살률이 5배 높다는 국가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이걸 억제 정책을 펴겠다는 걸 천명했고요. 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경찰, 검찰, 통계청의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자살 예방 정책에서 성소수자 자살 예방 정책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것들부터 저는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법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는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주 차별금지법이라는 당면 과제도 있지만 저는 이런 차별에 가시화된 어떤 지점부터 저는 이 문제를 바라봐야 차별금지법이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저는 이제 우리 정치인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와 그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분리 원칙이 분명히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같은 어떤 정교 분리가 안 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전 이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짓된 페미니스트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분들은 언젠가 큰 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의 걸림돌은 성소수자가 아니라 혐오와 배제를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